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몰래 목이 좀 잘 건조해져 갖고 물을 계속 촉촉하게 물 드세요. 같은 거 좀 갖다 준비하시고. 자, 제가 앞에 인사만 조금 먼저 할게요. 오늘은 이웃집에 놀러간 오소리. 저는 김휴고입니다. 제가 완전 대역죄인이 돼가지고 거의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날라가 버렸어요. 저희가 지금 한 20분 넘게 녹음한 것 같은데 그쵸? 날라갔어. 날라갔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제 방송에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시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게스트 모시는 게 처음이라서 약간 당황하고 약간 이렇게 방금 녹음 실수한 것처럼 버벅거리는 것도 많은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님. 예, 부산에서 30년째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장년 오스라고 합니다. 작년 오스님. 그리고 그보다 12살 어린 선우입니다. 선우님. 네. 12살 끼동갑? 맞습니다. 네. 어떻게 뭐 작년 커플, 중장년 커플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커플이라 해주세요. 그냥 커플. 근데 여전히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귀여움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커플분들 모시고 오늘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두 분을 엄청 인터뷰를 하고 싶었거든요. 두 분은 혹시 아까 했던 질문이긴 한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랑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카페 소수에서 있었던 그 시낭송 모임에서 휴고님을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때 이제 시집 한 권 통째로 읽는 그런 모임을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우님이 오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다음에 초대받아가지고 놀러 갔을 때 그때 우스님도 뵙고 그렇게 이제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두 분이랑 같이 지내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영구 퀴어 모임이거든요. 이 수영구 퀴어 모임이 사실 수영구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냥 퀴어 모임처럼 약간 수영구에 모여서 노는 모임처럼 됐는데 얼마 전에 우리 또 어방축제도 맞습니다. 광안리에서 하는 어방축제도 많이 같이 갔다 왔죠. 오고 네. 그러고 또 두 분 댁에서 우리 모여가지고 파티하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또 술집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이웃 모임이 된 것 같아요. 두 분이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모임을 또 처음에 만들어 보자고 하신 분이 두 분이신 걸로 아는데 혹시 왜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양이를 맡아줄 수 있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고양이를 나는 어디 나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고양이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근처에 또 레즈비언 커플이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맘도 잘 맞고 해서 또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이 수영구 동네에 사는 분들 종종 모여서 고양이도 돌보아주고 또 같이 사는 얘기 하면 좋겠다 모임 만들자 해서 이제 아름아름 아는 분들 모여갖고 한 번씩 만나는 걸로 모임이 시작이 됐었죠. 맞죠. 저도 그 레즈비언 커플의 고양이 돌봐주러 항상 그들이 어디 가면 저도 맡아주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마 저도 처음에 초대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수영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름아름 한 사람 이 사람 좋아요 저 사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그냥 뭐 사실 지역 상관없이 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우리 또 친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스님은 혹시 이 모임에서 처음에 하자고 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맞는 그런 커플 보게 됐다는 게 되게 좋았고요. 또 젊고 또 기존의 그 밤에 범일동 문화에서 만나는 게이들 축축한 이야기가 아닌 좀 더 상큼하고 뭔가 좀 더 건전하고 또 재미있는 그러고도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집에 있는 뭐 그런 사람 커플을 알게 된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다른 것보다 사실 나중에 뒤에 홍해당 얘기도 하겠지만 홍해당에서보다 그냥 정말 우리 친해지자 하고 사실 모여가지고 두 분이랑 훨씬 그때 더 친해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같이 그냥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 그런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살자 그런 상상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친한 게이들끼리 모여서 우리 게이 마을 만들어서 살자 거기에 뭐 모여가지고 서로 이웃이 되면 좋겠다 퀴어 마을 만들자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일부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그런 자리가 돼가지고 수영고 퀴어 모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놀러 오세요. 제가 요 앞에 계피방 녹음 참여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미 제 SNS 다 까고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제 SNS 그냥 타고 오셔서 DM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선우님, 오스님 원래 부산 분이신가요? 예. 선우님은 부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모임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런 모임들을 어떻게 또 시작하게 되셨나요?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일단은 모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랑 같이 살면서 음. 그냥 또래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던 그 범일동에서 알게 된 친구들 이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동거하는 커플들의 모임이라는 전국 모임이 있어요. 이 전국 모임에 부산에서 사시는 커플들하고만 교류를 해왔던 거죠. 그동안은.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문화 모임이나 인권 모임하고는 꽤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홍해당을 통해서 처음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오고 모임 같은 데 많이 참여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홍해당 몰이랑은 그 전에 독서 모임, 게이들 독서 모임 때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네. 그 친구가 홍해당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몇 번 행사에 북토크 같은 행사에 참여는 한 적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는 그 김비님이 개설하셨던 에세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게 아마 2022년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홍해당에 드나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 전에는 그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고 반운둔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냥 두 분이서만 이제 이 동네에서 그냥 그렇죠. 조용하게. 항상 얘기 들어보면 수영구 안에 있는 대부분의 가게들 좀 좋다 하시는 가게들은 이제 두 분이서 이제 항상 데이트하러 다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부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산 사람 아닌데 부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처음에 그래서 술번개만 맨날 갔었거든요. 그냥 실제로 술번개 가서 저 친구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친구 만들기가. 특히 이쪽 사회가 많이 폐쇄적인 사회다 보니까 친구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술 안 먹는 모임 나와가지고 친구 만들기가 참 힘든데 맞습니다. 그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모임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사 오면은 야 새로 이사 왔어 하고 그 동네 모임들에서 막 반겨준다고 막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럽다. 그렇죠. 진짜 지역 퀴어 사회가 만들어지는 근데 그 초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수영고 퀴어 모임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웃끼리 사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잖아요. 그 거리에서 우리가 서로 삶을 의지하고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영구에 퀴어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수영구가 앞서야 됩니다. 수영구가 앞장서서 이제 우리 부산을 한번 뒤집어 놓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또 자연스럽게 홍해당 얘기를 조금 또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한 번도 이 방송에서 제대로 홍해당을 좀 소개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거의 계속 홍해당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해당 그 소개 인스타그램에 있는 소개 한 번만 제가 읽어보고 갈게요. 퀴어 커뮤니티 서점 홍해당 퀴어와 엘라이를 위한 도서 판매
다양한 퀴어 문화 행사와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모임으로는 퀴어 코미디 스터디 그리고 영남 지역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홍해당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많이 틀려요. 다 자르는 거예요. 힘들어요. 발음하기. 네, 그래서 저는 홍해당이 참 큰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맨날 술 없이도 술 번개 나가야지 친구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서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앞에서 이미 홍해당이랑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선우님이 또 잘 얘기해 주셨는데 오수님은 혹시 홍해당 어떻게 처음 나가게 되셨나요? 홍해당 직전에 물론 이제 선우님이 홍해당 얘기 많이 하셨고요. 그런 모임이나 행사하는 거를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 에세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카페 소소에서 그 출판 기념회 그거를 했거든요. 홍해당에서 글쓰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출판 기념회를 카페 소소에서 수영구 카페 소소에서 했는데 그리고 가까우니까 저도 이제 꽃다발 들고 짝지 응원해주러 너무 오랜만에 글을 써서 진짜요? 기특해서 짝지 응원해주러 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하고 얘기가 잘 됐고요. 그 다음에는 홍해당에서 하는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 거기를 이제 참석을 해보자 해갖고 같이 나가게 됐죠. 이제 그게 제일 처음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참석하면서 그다음 다른 이제 행사에도 좀 같이 얼굴을 보이고 이러면서 좀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두 분이 홍해당에 엄청 오래 전부터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홍해당이 협동조합이 되기 전부터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협동조합이 되기 전부터는 맞죠? 아 그래요? 우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협동조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후원을 하고 그 홍해당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부탁하면 들어주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홍해당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고 참여한 거는 그 2022년 그 에세이 모임이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사 부모 모임 꾸준히 나가고 계속 나가면서 약간 더 정을 붙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홍해당이 내가 필요로 해서 나갔다고 했는데 어떤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일단은 2022년도가 저희 이제 인생에서 좀 큰 일들이 많았어요. 어머니 그 오스 형 어머니가 이제 그때 돌아가셨고 또 저희도 집에 뭐 누수가 계속 한 1년 동안 속썩인다거나 아니면은 조현병 이유 때문에 좀 시달리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도망치듯이 그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때 이제 많은 뭐 자아성찰 이런 거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좀 잘 살까. 그 어머니도 너무 황망하게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보내드려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그때 많이 했고 그거를 이제 글로 써보고 싶다 하던 차에 그 홍해당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갖고 잘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나의 혼란의 시기를 글로써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지금도 에세이 모임 하고 있나요? 일단 그 이후에 단편 소설 쓰기 모임을 한번 했고요. 그것도 책으로 나오기로 했었는데 일단은 참여자의 열의가 에세이보다 좀 떨어져서 책으로 나오진 못했어요. 어쨌든 완성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편 쓰기 소설 모임을 한 1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도전이 어려웠던지 거의 이제 중도하차하신 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모임이 이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약간 단편도 그렇지만 장편은 진짜 체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혹시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강사는 저희가 소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모셔져 있습니다. 특히 퀴어적인 것들을 내가 쓰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쓰기가 어렵거나 나의 솔직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글로 쓰고 싶은데 그런 게 일반 글쓰기 모임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홍해당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모이시면은
바로 수업 열릴 수 있어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좋습니다. 혹시 오스님은 그 부모 모임,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또 계속 나가고 계시고 또 되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갔을 때도 두 분의 존재가 굉장히 엄청 뭐랄까 여기서 성소수자로서 나이든 당사자로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굉장히 힘이 된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오스님 혹시 성소수자 부모 모임 어떻게 나가게 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우님 따라서 처음에는 따라서. 네, 따라서 나가게 됐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꾸준히 이제 참석을 하게 됐고 나가서 제일 크게 느낀 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나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한 20년 정도 같이 동거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제 게이로서 그 이전에는 뭐 그냥 그렇게 20년을 살았다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식이 왔다 가네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20년을 이렇게 살아낸 게이 커플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좀 드물다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서 좀 뭐랄까 책임의식 같은 것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데 특히 그 부모님들은 자제분들이 그 성소수자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제대로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는 그냥 나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앉아 있는 모습조차도 뭐 상당히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한 거 없이 그냥 앉아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 진짜 좀 제대로 이런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책임의식도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좀 제가 좀 무지하게 잘 모르고 있었던 뭐 저희는 게이, 레즈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내용을 이제 우리 홍해당 특히 또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가보면 또 더 다양한 그 소수의 그 정체성 가지신 분들 그의 그 고민과 그 다음에 진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껴서 그때 오히려 제가 더 깨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 옆에 있는 우리 선우님이 항상 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거든요. 오스님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예, 제가 그 홍해당 나오고 나서 생각도 그 전에도 뭐 그렇게 뭐 꼰대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도 많지만 그런데 그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는 홍해당이나 부모 모임에 대해서 되게 고맙고요. 또 하나 더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얘기는 조금 다르지만 그 우리 선우님이 힘이 났어요. 그 덕분에. 아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을 내려와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살고 있을 동안 서울에서 되게 활발한 사람이었거든요. 성격적으로도. 서울에서 엄청 활발하신 분이었는데. 그리고 활동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되게 이렇게 에너지가 많아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 좀 조용한 쪽이고. 근데 부산을 내려와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게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알고 있던 모임이나 아니면 새로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서 채워질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좀 우리도 우리의 그 생활이나 우리의 모습을 좀 더 그 일반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은 다 밤에 뭐 물론 그런 친구들 다 마음을 나누고 술도 마시고 해서 좋긴 한데 그 이상이 없다는 것 때문에 되게 좀 우울해지기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보면서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제가 또 무능하다 보니까 뭐 저는 같이 노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홍해당 활동을 하고 나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다시 옛날의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뭐 적극적이지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하는 일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래 작가셨는데 글 한 번도 안 쓰고 있다가 홍해당 통해 갖고 처음으로 다시 글 쓰게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을 홍해당이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기억하는 선우님은 항상 재기발랄 하신 분이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진짜 근데 저도 요새 늘 생각하는 게 연인이 둘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역사회의 도움이 엄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쵸? 진짜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또 20년 같이 살아보셨으니까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냥 둘이서만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지역사회에서 내가 우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되고 둘이서 같이 어딜 가더라도 둘이서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사실 서로에게만 너무 100% 의지하는 게 상대방에게 부담될 수가 있잖아요. 오스님 잠깐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가 상대방의 모든 걸 다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항상.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담당해줘야 되고 지역사회란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이웃이고 그냥 우리 동아리 활동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 문화센터 다니듯이 그렇게 이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줄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지탱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홍해당이 진짜 해주고 있고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소야 부모 모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자녀가 없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나이 든 퀴어들도 가면은 굉장히 배우는 게 많은 모임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도 많이 따뜻해지고 네. 일단은 그 많은 어린 퀴어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항상 하는 말이 나이 든 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은데 나이 든 퀴어의 모습은 이제 술집에서 이제 술을 먹는 모습 말고 이제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모임에 오시면은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을 꿈꿀 수가 있으니까 모임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진짜 그쵸. 젊은 분도 많이 오세요. 모두가 필요해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도 지금 조금 탐탁지 않아 하거든요. 저희 정체성 자체를. 근데 왜냐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서 네가 외롭게 살까봐. 맞아요. 그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제일 큰 걱정. 그렇죠. 다른 사실 안녕. 우리 슌이가 왔어요. 그럼 당연히 제도적으로 결혼이 안 되니까 그러고 사회에서 약간 혐오적인 것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저도 두 분을 항상 또 만나면 반가웠던 게 어떤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내가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후배들과 함께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평소에.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 우리 선우님께서 홍해당 이사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신데 권력자십니다. 권력 없습니다. 거수기입니다. 거수기. 이사님으로서 어떤 홍해당이 좀 어떤 모임이 되길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홍해당 이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맡은 거고요. 네. 일단은 홍해당이 현재 좀 약간 젊은 친구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뭐랄까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든든한 버팀목 같은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 40대 이상인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모아서 또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어서 홍해당의 재정을 좀 탄탄하게 하는 것이 지금 당면한 목표인 것 같고요. 저한테서는. 네. 저는 이제 재정적인 버팀목이라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당연히 도움되고 중요하니까. 근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30들이 겪는 그런 문제들을 되게 지지를 다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막 나와서 젊은 애들 하고 있는 거 보면 안쓰럽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겪었던 고통들을, 어떤 고민들을 또 저들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대가 교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이켜보면은 두 분은 조금 이제는 간단해진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도 배울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랑 지금하고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정체성도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렇게 딱 3가지 정도만 있었죠. 바이섹슈얼인 분은 거의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숨어 계셨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정체성을 자신 이제 드러내고 활동을 하니까 저희가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 오히려 제 자신도 100% 게이인가 이런 고민들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세상을 보는 시선이나 아니면 그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시선도 약간 좀 많이 넓어진 것 같고 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홍례당이. 진짜 약간 부모 모임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신다잖아요. 자식이 게이야, 자식이 레즈비언이야, 부럽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사자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 되게 다양한 오히려 성으로 자기를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홍해당에 나와가지고 서로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요새는 게이 레즈비언보다 트랜스젠더들이 더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아요. 부모 모임에서. 부모 모임에서는. 예. 아까 잠깐 얘기하긴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좀 홍해당에 오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게이의 한정에서만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오스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냥 게이 커뮤니티가 되게 이제 유흥 문화에 이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약간 질리신 분들 그리고 다른 정체성을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뭐 다양한 문화 활동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제 이제 주로 타겟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나이 드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이런 모임에 와도 충분히 같이 어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2030 위주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또 40대 이상 분들이 잘 안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일단 오시면은 중년 모임도 만들고 뭔가 또 취미가 맞는 분들, 그 나이대에 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젊은 사람들이랑 또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 약간 힘이 돼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도 2030을 통해서 약간 배워가시고 얻어가시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홍해당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지지난주죠 벌써 지지난주인데 서울 퀴어 문화 축제 2025년 서울 퀴어 문화 축제 같이 다녀왔는데 이번 퀴어 문화 축제에는 17만 명이나 모였다고. 와 박수. 박수. 와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몸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역대급 많이 왔다. 저는 사실 행진에는 처음 참여해봤는데 그냥 진짜 행진하면서 사람들이 막 옆에서 인사해주고 막 하는데 내가 그냥 내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영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나라는 것에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그냥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환영받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내 존재가 긍정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두 분은 혹시 이번 퀴어 문화 축제 전반적인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오스님? 예. 일단은 뭐 저는 작년에 그 퀴어 문화 축제에 참석하고 또 이번에도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참석을 했는데 사람이 엄청 늘었다는 거 그걸 진짜? 몸으로 이제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일단 뿌듯했고 그 다음에 부수도 좀 많이 늘었고 다양해지고 그 처음으로 정부 기관에서 참석도 하고 참여도 했고 어디서요? 질병관리. 질병관리청에서.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윤석열 이제 탄핵 반대 네. 그 집회할 때마다 그 퀴어들이 굉장히 많이 그 오픈 마이크 하면서 그 자신들의 정체를 많이 드러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에 어떤 보답으로 네. 그 다양한 이제 소수자 모임들에서 네. 참여해주지 않았나. 이번에 퀴어 문화 축제에 진짜 그 시위에 함께 참여했던 사실 성소수자가 아닌 모임들도 꽤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네, 금속노조도 없고 그렇죠, 맞아요. 농업하시는 분들도 농업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래서 오이 나눠주시고. 맞아요. 예. 엘라이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왔을 텐데 그분들이 다 이제 윤석열 탄핵 집회 때 어떤 감동을 받고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모임 이번 퀴어 문화 축제에 역대급으로 사람 많이 나왔던 게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시기에 엄청 거리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나왔는데 환영받고 그리고 그렇죠. 하나로 모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한 주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 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 됐으니까 그것도 좀 축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네. 보답받는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 혹시 인상 깊었던 부스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홍예당이 이번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맞아요. 접근하기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그 가장 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불교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직접 이렇게 손에 뭐 이렇게 끈 같은 걸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걸 하셨었거든요. 네. 작년에요? 예, 작년에. 네. 올해도 이제 올해도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저 할 때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냥 그 무지개 염주만 네. 하나 구입하고 또 오랜만에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뭐 서로 안부 나누고 이렇게 우리 좀 살아남은 사람들 같다라는 그런 기분을 좀 많이 느꼈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이반시티에서 네. 그 10,000원 내고 뽑기를 했는데 네. 또 되게 값비싼 경품이 오. 그 뽑혀가지고 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이반시티에다 글을 올렸어요. 아, 진짜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라고. 뭐 받으신 거예요?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받았습니다. 꽤 무게감이 있는. 맞아. 그때 저도 그 뽑으실 때 옆에 있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진짜 좋아 보였어요. 네, 좋은 거예요. 맞아. 이반시티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이반시티 운영자님 제 방송도 들어주세요.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그 중에 그 우리 살아남았구나. 근데 살아남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한데. 근데 이 나이까지 되다 보면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생겨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 그 떠오르는 인물만 몇 명이 벌써 이제 세상에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서로 좀 약간 반가웠던 것 같아요. 박수 쳐줄 만한 일이다. 네, 그럼요. 그러고 약간 계속 거리에 나오거나 어떤 활동을 하시던 분들도 나이 들고 그러면은 잘 안 나오시는 부분도 맞아요.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오스님은 이번 행사에서 인상 깊었던 부스나 어떤 사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첫째는 홍해당이 처음으로 부스 참여를 했는데 네.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우리 그 부산에서 온 그 홍해당 팀들이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해서 뭐 걱정을 엄청 하고 완전히 기우였고 끝날 때까지 거의 부스 앞에 가서 뭐 굿즈 구경도 제대로 못할 만큼 맞아요. 사람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러고 저기 이제 저희 혼인평등 뭐가 뭡니까 모두의 결혼. 모두의 결혼 거기 쪽에도 가서 그 캔디님하고 또 뭔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호림님. 호림님 네. 호림님이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또 거기도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만나서 나중에 만나서 나중에 사진을 만나서 인사만 드린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성황리에 작년보다도 훨씬 더 성황리에 모든 부스에 사람들이 많았던 게 어느 특정 부스를 뭐를 얘기할 거 없이 다 사람이 많았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외국인이 또 의외로 많이 외국인들 진짜 많았죠, 이번.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점프수트를 입은 우리 그 지난해 퀴어 축제 그 다음에 대구 퀴어 프레이드 네. 올해 퀴어 프레이드 어떤 개인으로 참여한 어떤 대구 젊은 대구 분이 계셨는데 네. 똑같은 옷을 입고 우리가 알아봤거든요. 어떤 옷을 입고 계셨나요?
무지개로 낸 점프수트였어요. 그것도 무지개 반바지. 그것도 반바지에 거의 딱 붙는 드론스 타입에 가까운 진짜 용기 있게 입고 나왔는데 네. 일종의 가시화를 갖다 그렇게 본인은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반가워서 올해는 처음으로 그분한테 직접 우리 안다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사진도 같이 찍었나요? 사진은 안 찍었어요. 그게 아쉽네요. 멋있다고 말하고 칭찬해드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좀 이제 페스티벌 같은 다양함 같은 의외로 이번에 그 가면을 썼던 토끼 가면이었죠. 토끼 가면하고 개 가면 같은 거 어찌 보면 그쪽도 또 소수자의 어떤 코스튬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 축제니까 그런 좀 다양한 자기의 어떤 취향 같은 걸 가진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그거를 좀 이렇게 백안시하지 않고 같이 재밌어 하면서 사람들이 막 어울렸던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외 퀴어 프레이도 제가 한 2번 정도 참여를 해봤었는데 거기는 좀 더 다양하게 어찌 보면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어떤 소수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재밌어 하면서 봐주고 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얌전하잖아요. 얌전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 도덕적이라고 할까요? 퀴어들한테 도덕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뭡니까 어떤 범죄시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범죄 안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신기하게 봤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그 펌 마스크 하고 토끼 마스크 이런 것들을 쓰신 분들이 우르르 다니셔가지고 우리도 사진 같이 찍었잖아요. 덕분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무리를 지어 있다는 게 제가 좀 맞아요.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약간 그런 모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보였습니다.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해요. 또 내년에는 우리도 뭐라도 부스를 차리자고 막 하셨었잖아요.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셨나요? 일단 홍예단 단독 부스를 아마 도전하지 않을까. 단독 부스.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네.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부스라는 게 네.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굉장히 치밀하게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같은 어떤 열기 이게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지금 같은 열기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사실 아예 그 거리 자체도 조금 더 늘리고 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늘리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우리 희망사항이 서울시가 잘 들어줄지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뀔 것 같아야 내년에. 바뀌어야 진짜 약간 맞아요. 홍해당도 그렇고 우리 뭔가 그냥 되게 희한한 거 하나 들고 나갈 수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광안리 무지개 다리 연합 뭐 이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너무 신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막 했는데. 그리고 우리 또 뒤풀이를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 봐요. 일단은 휴고님 덕분에 또 삼식님하고 그리고 케어 마이 프렌즈 강원 글렌 배우셨던 그 강원님 커플하고 같이 뒤풀이를 하게 됐습니다. 모리한테 얘기했더니 그 스타들하고 만났다고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삼식님은 뭐 KPC방 하시는 그 삼식님이시고 몇 번 만났지만 그렇게 뭐 같이 술을 마실 기회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강원님은 부산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강원님하고는 더 친해지고 싶고 9월달에 이제 그 강원님 책을 내신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부산에서 한번 북토크 홍대당에서 추진을 하면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제 덕분이 아니라 강원님이 두 분을 엄청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알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못해요. 어떻게 아셨을까? 사실은 이제 삼식님이 이제 저의 얘기를 하고 제가 왜냐면 개피방 출연 예정이었으니까 저에 대한 다음 주에 이 사람 나와서 출연하기로 했고 이 사람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나 그분들이랑 너무 같이 놀아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이번에 저는 처음 알았는데 부스가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또 선물을 가져와가지고 참가자들이 서로에게 나눠주는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어디 그- 길에서요? 그냥 참여자들끼리 온라인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소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만 알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고 또 지방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방에서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분들을 환영하는 마음 혹은 오프라인에서 원래 알던 사람들도 이 자리에서 모이는 그런 게 반가우니까 각자 집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오, 그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주더라고요. 와. 이게 아이돌 팬클럽 문화에 어, 그게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팬 콘서트 가면 어. 이렇게 과자나 자기가- 이런 걸 좀 나눠주세요. 자기가 일부러 폰카 같은 만들어 와 주기도 네, 하고. 맞아요. 굿즈 만들어 와서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키링 같은 거 만들어 오고 오. 또 뭐 인형 같은 거 만들어 오고 뭐 다양하게 뭔가 자기 굿즈를 준비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거를 보고 제가 그래서 가져갔던 게 이제 제 마스킹 테이프랑 제가 저번에 협찬받은 목캔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가가지고 나눠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가져갔던 거예요. 아. 너무 아름다운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좋네요. 좋아요. 서로 나누고 굳이 내가 뭔가를 거기서 소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나도 뭔가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사람이 뭔가를 나눠줄 때 더 기쁘기도 하잖아. 맞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도 뭐 같이 뭔가를 준비해서 올라가 볼까요? 그때까지 홍예당 이사를 하고 있으면 네, 홍예당 부스에서 뭔가 열심히 팔 생각을 하겠죠. 맞아. 돈 되는 거요? 그렇죠. 일단은 확 당겨야지. 대목이니까. 좋습니다. 내년에는 그냥 한편으로 그 생각도 했는데 부산에서 올라가는 친구들 그냥 다 같이 큰 숙소 잡아서 조금 뭐 숙소비도 아끼고 밤에 좀 재밌게 안전하게 놀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이제 1부 녹음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1부 두 분 녹음 어떠셨나요? 일단은 한번 녹음한 게 날아가는 바람에 긴장은 확실히 그러니까 더 풀렸던 것 같아요. 네, 긴장은 맞죠. 풀려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고 어. 오스님도 날아가기 전보다 훨씬 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예. 좀 편안하게 예, 얘기해. 전화위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스님 어떠세요? 예, 또 좀 어색하긴 한데 마찬가지로 아주 재밌는 경험이긴 하네요.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각보다 얘기할 게 꽤 많네요. 일단 답할 게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역시 휴거님이 훌륭한 진행자신 것 같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두 분이 조금 더 깨발랄한 부분들을 알잖아요. 제가 좀 잘해야죠. 2부에서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또 두 분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오신 게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쉬었다가 한번 테스트 말 잘. 네 들려드릴게요. 뭐 중간에